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철회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을 새롭게 아래로 경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그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투매가 나올 구간이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어서 잠깐 화면을 좀 바꿀게요. 깔끔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서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든 소멸하게 되면서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 새롭게 매수했던 사람들만큼 주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새롭게 매수했던 사람들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고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으니 여기에서 신규를 매수했던 만큼 투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두산로보틱스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걸 바로 반납했거든요. 막 올라가고 과열되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너도 나도 계속 매수를 하면서 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한폭탄의 상황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뭐야 결국 안 갔네? 그래도 버티자. 어차피 버티고 있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 기다리던 상황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리던 마지막까지 남은 이 주주분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쥐어짜려고 투매를 유도하고 있다. 물론 이런 합병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적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심리면서 나올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9일에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830억, 그 다음 날에는 1200억. 이런 물량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세력이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투매를 유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가를 변동성을 주고 기대를 주고 실망감을 주는 흔적들은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세력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자신들의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주식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잠시 좀 보여드리면 이스트 소프트, 얘도 이날 음봉이 나왔을 때, 음봉이 나왔던 날이 12월 6일인데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6일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주말 동안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음봉 걱정하지 마셔라. 왜?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이스트 소프트의 차트를 보면은 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호재가 터질 차트다. 세력들이 엄청난 호재를 앞두고 급하게 주가를 흔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올랐어요. 잠깐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주말 12월 8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일요일이었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이건 먼저 아세요. 자, 세력은 지금 이스트 소프트를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왠진 모르지만 세력이 굉장히 급해요. 보통 이런 차트가 등장하면은 추후에 감히 어떤 거다 저떤 거다 예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호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8일날 방송해드리고 나서 10일 이스트 소프트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제가 이 이스트 소프트가 앨런을 출시할 거다, 이거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출시할 거라는 걸 이날에 몰랐죠. 하지만 차트를 보니까 야, 얘네 지금 뭔가 급하다, 뭔가 의도적으로 흔들기가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다. 얘가 다만 시가총액 규모가 2천억, 3천억 이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린 거야.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도 결국에는 미국의 정책과 업황과 기업의 경쟁력을 따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주가도 상승할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로 정말 큰 부를 쌓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시대적인 상황이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주가들이 나중에는 정말 크게 가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도 이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스트 소프트처럼 이런 호재 충분히 터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요. 왜? 그 질문에 대해선 지금부터 근거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 요청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영상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소통방 한 분 한 분 모두 꼭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이 방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제 방송 보시면서 신청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다 같이요.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견디는 거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도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번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 영상의 설명란 소통방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 연락처로 보내시면 됩니다. 010 4469-6279예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닉네임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왜 닉네임을 받냐면 지금 이렇게 입장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또 문자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릴 건데 문자를 안 보내셨는데 요청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이제 뭐 한 분 한 분 다 승인을 바로바로 해드리고 싶지만 구독자가 아니거나 로보틱스 주주가 아니거나 하는 이런, 그죠? 그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이 방에 일단 들어와서 또 뭔가를 또 해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꼭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만 확인하고 입장을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입장을 신청했는데 문자로 닉네임 알려주셨는데 닉네임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 혹시라도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다면, 그죠? 승인이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닉네임 잘 확인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제가 오늘 밤에 또 승인을 다 한 분 한 분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텔레그램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릴까요?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이게 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빠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모두 여기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미국 경제를 이쪽에서 살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자, 미국의 경제를, 미국의 패권을 이쪽에서 방향성을 잡겠다.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하겠다. 그게 리쇼링을 추진하는 이유고, 실제로 리쇼링 정책이 막 추진이 되면서 말로만 이렇게 막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미국의 연간 공장 건설 수치를 보시면 팬데믹 당시보다, 집중하세요, 팬데믹 당시보다 지금 수백 퍼센트 더 공장의 건설 비중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공장 건설이, 그죠? 공장 건설이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1%까지 올랐다. 그만큼 공장을, 자, 제조 공장을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정책을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오바마 정부부터 해왔어요. 계속 지난 정권에서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했던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거의 뭐 칼을 제대로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 정책이 맨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쇼맨십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쇼가 아니라 진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다. 진짜 미국에 수많은 공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이렇게 공장 건설 많이 했으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오늘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 25년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거나 코스피가 과거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이후에 큰 조정을 받고 정말 엄청난 매물이 위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3,000포인트 이 부근부터. 근데 이 3,000포인트를 뚫어내지 못하고 이번에도 밀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엄청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발생한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선 지수 자체가 소화를 하는 흐름이 필요해요. 2차 전지가 한번 했고요. 인공지능이 한번 했고, 이제는 뭐다? 누가 봐도 2025년도는 트럼프의 정책이 메인이거든요. 트럼프 정책의 메인. 이게 시장의 반등을 주도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걸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두산 로보틱스 방 안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근데 여기서 미국 중간 선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임기죠. 마지막 임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임덕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중간 선거가 치러질 텐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트럼프의 실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공화당이 무너지면 트럼프가 남은 임기 때 정상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겠어요? 중간선거, 즉 2026년도 이전에 민심을 잡아야 돼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과? 그죠? 근데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공장 지금 많이 지어놨어요. 많이 지어놨죠? 여기에서 제조업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경제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관세 정책도 하고 비자 정책도 하고 감세 정책도 하고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생산해라. 이미 우리 많이 짓고 있다. 더 많이 들어와라. 안 그럼 너네만 나가리다. 쉽게만 이거예요. 말 듣기 싫으면 중국한테 가라. 안 말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장 다 지어놨다 그랬죠.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지어지면 그게 대박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많이 짓고 있고 일자리 늘어나고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을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제조업에 대한 이런 공장 건설 흐름이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가 발생해요? 물가예요. 물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중간선거로 이렇게까지 분석이 돼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보이잖아요. 벌써. 물가가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방향성을 중간선거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거야.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제조업 근로자 수가 늘어난다.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죠?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러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죠? 평소에는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해외 국가들에게 맡겼었는데 그걸 이제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게 됐으니까. 그럼 이거죠. 저렴하게 생산되던 물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면서 고용은 증가를 하겠지만 생산의 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기업들이. 그죠? 기업들이 예전에 뭐 100만큼 투자를 했다면 뭐 상백만큼의 결과를 냈더라도 지금부터 미국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100만큼 투자를 했을 땐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적자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가격을 또 올려야 돼. 물건의 가격을. 근데 인건비도 올랐죠.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인건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비싸. 그럼 악순환이에요.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는데 그럼 소비도 활발해질 텐데 기업들은 너도 나도 이대로는 이 가격에 못 판다. 단가를 또 올려버리면 물가 또 올라요. 또 이거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잡으려면 이 정책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생산의 효율성이다. 정부 지출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죠? 일론을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해서 불필요한 데 지출을 없애라.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거든요. 기업들이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일론이 벌써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팩토리에서. 제조의 이런 공정화, 자동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정책적으로 모멘텀 이건 정말 앞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여기서 핵심 이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겁니다. 건설이 이렇게 많이 됐죠. 제조 건설이. 그죠? 제조 건설이 이렇게나 많이 됐어요. 그런데 협동 로봇은 지금까지 너무 조용했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협동 로봇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코로나 당시보다 더 많이 지었어요. 그죠? 코로나 당시보다 공장을 더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협동 로봇 관련들의 주가는 부진하다. 이거 왜 그렇겠어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해소가 됐죠. 취임하게 되면은 정책이 보다 빠르게 시행이 되고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026년도까지 결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고 고용도 잡고 미국의 이런 패권도 잡아내기 위해선 지금 뭐가 필요해요?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해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트럼프가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죠. 야, 일론 봐라. 아니 테슬라가 당신들 눈앞에 있지 않냐. 저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로봇으로 물건을 만든다. 나중에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야, 아직도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이제는 이 로봇이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정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기술을 또 앞당겨 준 것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수 자체도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날 텐데, 로보틱스의 주가도 생각을 해보면 합병 철회로 인해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로보틱스가 보여줄 최고의 재료가 절대 아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긴 했어도 합병이란 이 재료를 뛰어넘는 모멘텀, 그 호재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답답하고 속상할지 몰라도 그 결과가 절대,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이 두산 로보틱스 함께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서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을 제가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방송에서 계속해서 드릴 거지만, 우리 이 소통방 꼭 입장을 하셔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대응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1월이죠.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취임을 하게 되면서 어떤 말들을 할지 또 주목을 하게 되는 장세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당연히 제조업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그죠? 핵심적인 산업을 또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단계별로 정책, 업황, 실적으로 주가 상승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부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영상은 그럼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알겠는데, 그 시대가 이 정책이 좀 실현이 됐을 때, 업황이 좋아졌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이 텔레그램방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가지고 소통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